오대영 라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오늘은 정치 고수의 맞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할 얘기가 많아졌고 지금 국회에서 증언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일을 하고 또 만에 하나 대구시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장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야망이 담긴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졸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3선 단체장이라는 화려한 이력 때문에 시장 졸업은 곧 대선 출마로 읽혔는데요. 홍 시장 한술 더 떠서 그 시기가 빨라질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진다고도 적었습니다. 곧바로 친한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 있다면서 노용만 가득하다라면서 박정훈 의원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내란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계속해서 속보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사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었고, 그 뒤에 이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꼭 누구를 지칭하진 않지만 사살이라는 것이 노상원 씨의 수첩에 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의 수첩은 그 내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일종의 계엄의 밑그림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께 질문 드리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아니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첩에 있었다는 건데, 그 수첩에 보면 NLL에서 그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등에 대한 뭐 그 수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수감하거나 체포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살이라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사실 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대통령은 이것을 시험 삼아 야당에 대한 혹은 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 비상계엄을 만약에 설계한 사람이 거기에 이런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 내란죄가 아니라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믿어지진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혼자 이렇게 그림을 짜놓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라든가 아니면 시도가 있었다든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전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래서인지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사에서 국회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은 피해 있어라, 지금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화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저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정말 섬찟한 느낌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이제 이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혹은 이제 연락받은 것들을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어떤 뭐 실행 여부 이런 것까지는 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사살이 적혀 있다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크게 세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노상원 씨가 지금 현재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보사령관이었지만, 예. 이 민간인한테 계엄부대 위치라든지 부대 배치나 이런 군사기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이번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그러니까 네. 정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 전직, 그러니까 소위 그 전직 군인들이나 퇴역한 군인들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상한 그 사조직 같이 운영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아까 NLL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자칫 그 한반도 전체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을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민간인 이제 사살인데 아직은 뭐 이게 한동훈 대표인지 뭐 이재명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 그 절차 없이 직결 처분하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인도적 범죄고 이거는 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 당초 해명할 때 경고성이다. 내가 실제로 하려고 했으면 그 병력을 그거밖에 안 했겠냐. 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지금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 건 수첩에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은 경찰에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수첩에 있는 게 노상원 씨가 직접 쓰고 나서 그것을 어떤 실행 계획으로 옮겨가는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확인된 부분은 없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사 속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 성급했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김정욱 최고위원님.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비상계엄도 거의 이거는 무슨 해프닝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럼 여론을 만들어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탄핵이 아직 뭐 지금 서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탄핵이 된 거를 기정사실로 해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표시하는 거는 네. 그 이전에는 탄핵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건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얘기고 나는 이제 되면 빨리 가서 나 대선 후보 나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밝히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책임 총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2번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대구 시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대구시장 된 지 2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대구시장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책임 총리하겠습니다. 책임 총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쪽에 대구시장 그만두고 총리로 갈 생각을 계속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뭐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 심판이 인용될 것을 그 가정을 해서 난 이제 대선 나와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예. 그럼 이분을 시장으로 뽑아준 분들은 도대체 뭐냐.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무 의아합니다. 예. 뭐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뭐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욱 최고 말씀에 그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본인은 이제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나이나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2번의 도전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당에 주문하는 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이 탄핵을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다. 네. 이제 그런 순간 이미 탄핵의 문은 열렸고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연해서 국민의힘이 뭐 그 자꾸 그 계엄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이제 탄핵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미래 정권 즉 다가오는 대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내가 제일 낫지 않느냐 이런 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론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인식의 갭은 그 차이는 좀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당에서 탄핵을 막지 못했으니 어차피 탄핵이 되면 이제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라는 게 명분적으로도 맞을까요?
납득이 되는 명분일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비상계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의 모든 논리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더구나 지금 무슨 뭐 만약에 그 당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었다면 예. 그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리고 그다음에 이 무너진 보수, 괴멸을 직전에서는 이 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 말씀하셔야죠. 뭐 연불은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처럼 보여서 예.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대구시장이 목표가 아니라 대구시장은 징검다리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그 본인이 사실상 그걸 인정한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한 거는 총리를 하겠다는 순간 대구시장을 그만두는 건데 그렇죠. 뭐 대구시장 임기를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둔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중앙정치의 대선으로 가는데 대구시장은 일종의 징검다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한계에서 나오는데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용만 가득하다. 탄핵 찬성자들 징계하라고 하더니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노답이다. 노욕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저런 심정은 아마 꼭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 달라진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 할 얘기가 많아서 계속 같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올리기 어렵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설명인데 그렇다면 바로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탄핵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아마 거기에는 이제 탄핵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탄핵을 하는데도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탄핵안이 필요하죠 일단. 예.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후로부터 24시간 예. 후 그다음에 72시간 내 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2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일을 기다렸다가 하면 26일부터 본회의가 그러면 26, 27일이거나 아니면 26일 한 이후에 뭐 30일이거나 이런 정도의 그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24일은 일종의 하나 이제 그 목표 설정인 것 같고 예. 어차피 그 1월 1일까지가 지금 그 재의결과 절차 만약에 재의결을 한다면 그때가 지금 그 마지막 그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6일 만약에 24일 날 내일 그 국무회의에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26일에서 28일 사이에서는 제가 보기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까지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서 한 3, 4일 상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바로 탄핵하는 거에 따른 부담은 있죠.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그 어떤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민주당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6, 27일까지 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좀 압박용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 특검이 거부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에 이르니까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윽박지르는 게 민주당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뭐 지금 정권 다 잡았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의회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니 그 의회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저렇게 윽박지르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죠. 지금 현재 국가 전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감싸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 자체가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윽박질러서 자기들 그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 지금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저 국민의힘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안 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준하는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대통령이 준해서 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은 또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모두 아직까지도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당리당략만 내세우는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헌법재판관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란 그 비상계엄과 관련 특검법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실 이것은 민주당이 그 이전에 제3자 특검법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안을 만들자.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니 많이 하는 마당에 솔직히 김건희 여사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좀 대화를 해서 풀 건 풀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문제는 그 김정욱 최고하고 생각이 좀 같은데요.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국민이 문제 삼는 게 이제 야당이 다 추천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도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수용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3자 즉 대법원과 그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으로 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그 합의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이고 민주당이 네이밍한 내란 특검법은 일단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 내란 특검이 도입이 되더라도 당장 대통령은 지금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는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할 거 아니냐? 내가 뭐하러 검찰이나 공수처 가서 수사받느냐? 어차피 특검 갈 것을 이라고 해서 시간 끌기에 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소 절차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소를 해버리면 추가 기소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사는 수사대로 예를 들면 뭐 국수본이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긴급 체포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수본에서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해서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전혀 수사 그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청구해서 예. 그 대통령을 소환해서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해놓고 그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소 전 단계까지는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를 하고 예. 대통령도 소환 통보가 오면 거기에 임하는 것이 맞다. 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소환 조사를 회피할 수 없으니까요. 예. 아니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속보가. 그러니까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충실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 소환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아마 나중에 이것은 결국은 특검으로 다 귀결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각자 여러 군데서 수사했던 것들을 다 넘겨서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뭐 그 증거인멸의 뭐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특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수사 국수본이 됐든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요. 석동현 변호사가 전해준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저 얘기는 수사는 당장 임하지 않겠다. 탄핵 심판 절차, 그러니까 헌재 절차에 일단 임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게 말이 되지 않는 게요.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의자가 지금 이제 혐의자 아닙니까? 내란의 그 우두머리로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굳이 한다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본다면 저도 헌재 탄핵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선후관계거나 하나를 하니까 하나를 중단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해서 탄핵된 상태를 그 국회의 의결 절차를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헌재가 결정하는 건 헌재가 좀 시급하게 그 빨리 집중 심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내란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헌법에도 그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내란이나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을 피의자인 그 본인이 나는 안 받겠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법 위에 본인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초법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생각이세요? 법적으로 이 법조문을 갖고 다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식 논리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안의 그 무게라든가 엄중함에 따지면 그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져야 되고, 저걸 뭐 대통령이 선별해서 나는 이거 받고 이거 안 받을래, 뭐 이거 먼저 받고 저거 나중에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시잖아요. 예.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사를 많이 한 분이고 석동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수사받는 것에 대한 이제 모면하기 위한 명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이 내란죄 여부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의 어떤 객관적인 수사 그 자료가 모이면 헌재가 보다 정확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를 막으면서 헌재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막으려고 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꼼수다. 시간 끈기로 봐야겠죠? 아마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종의 사인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달라라는 식의 메시지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 예. 충격적이어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자,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어쨌든 당장 뭐 탄핵 소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두 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벌써 이제 국회 내에서는 탄핵을 하면 정족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를 놓고도 서로 말이 달라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준하는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글쎄요. 뭐 그 상식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는 국무총리가 현직 신분이 맞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전 문제야말로 논란의 여지 없이 헌법재판소가, 저것도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저런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본인들의 지지 깎여 나가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네. 정부를 아예 마비시켜 버리려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온 분이 똑같은 얘기하면 또 그분 탄핵할 겁니까? 그래서 정부 다
무력화시켜버릴 겁니까? 국무위원 15명 이하면 정부 구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라를 아예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런 식의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정말로 여야가 만나서 이게 이렇게까지 온마당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상당한 국정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는 일단 27일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이 절차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하면 연말까지는 헌법재판관 3명이 다 채워지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스케줄대로 하고 본회의를 국회의장이 열어주면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의 절차는 끝나는데 다만 이제 그 경우에 최종적으로 임명에 대한 그 서명을 행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할지 말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헌법재판관을 어떻게든지 9명을 채워야 됩니다. 이 중체에 대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원래 7명 이상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6분밖에 없으니까 헌재가 스스로 모든 것이 마비되는 건 안 되겠다 해서 6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당리당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인 체제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저거 사인하실 거라고 봐요. 그 역사적 무게를 어떻게 자기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인 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9분이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찬반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격렬하게 토론하시고 그 제대로 된 그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그래야 그 갈등도 최소화되고 그 이후에 그 정당성이라든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요. 이번에 것은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가 3인씩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국회 추천 3인이거든요. 국회 추천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은 뭐냐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적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임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걸 권한대행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법제처 등의 의뢰를 통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권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그 사인하고 서명하고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그 지점인데 그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으로 저 3명의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 민주당 추천 인사 2명을 본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겠냐는 거죠. 일단은 국회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 절차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탄핵 불복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당이 저기 그 청문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히 저 분들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그 이전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 듣고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거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발 빼고 그냥 그 야당만으로 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흠결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큰 문제, 헌법재판관 9명을 제대로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그런 부분적인 흠결로 인해서 덮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고 제대로 그 통과가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9명이 그대로 그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 3명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법적 절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그 경우에 아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아마 소를 제기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